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온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장이 출렁이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내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고 중국과의 협상도 잘 돼서 고율 관세도 많이 낮아질 거야 라고 말이죠. 시장은 일단 안도했고요. 반등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테슬라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복귀 소식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다채로운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장 마감이온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전일 미장은 전날 하락을 회복하면서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승의 주역은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이었는데요. 이 비공개 투자자 미팅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의 책임자의 발언의 무게인 만큼 해당 발언에 무게가 실리며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한편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아직 트럼프, 시진핑 간의 정상 간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은 진척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안했던 시장이 상당히 안도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좀 돌이켜 보면 이 월요일 같은 경우 큰 경제 지표나 이벤트 발표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사퇴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불안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 발언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전형적인 일희일비하는 장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시고 화가 날 때는 욕을 하시더라도 시장을 떠나가는 일은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2.38%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 가격을 보려고 하는데요. 금 가격 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현재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요 며칠 금 가격이 하루에도 2% 3%씩 급등을 했는데요. 이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중앙은행들이 미국채 대신에 금을 계속 매수하면서 금값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투기적 상승세도 함께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차트를 보면 마치 성장주의 과열 국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이슈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 금가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화의 척도로 금가격을 보면서 이 금가격이 먼저 빠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맵을 보면 이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만드는 초록색 잔디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 관세 영향을 많이 받던 종목의 반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애플은 3.4%, 테슬라는 4.6% 올랐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이 관세 회피초로 불리는 넷플릭스가 무려 5% 넘게 올랐고요. 월마트, 비자, 이 JP모건 같은 관세 회피 종목들도 강한 모습입니다. 유가 반등으로 정유 섹터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어닝 쇼크를 낸 일부 방산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장 마감 이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마켓맵도 살며시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도지를 나와서 테슬라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장 마감 후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걸 예상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가이던스 제시조차도 포기할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 주주들이 정말로 원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테슬라 그 자체인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정리하고 5월부터 테슬라에게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머스크의 도지 활동 중단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예견된 상황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도지 활동을 정리하고 테슬라를 복귀에 서두르는 모습에 시장이 크게 긍정적으로 환호합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에게는 위기인 상황이고요. 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관세 이슈에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곧 양산될 신형 모델 Y와 로보택시의 도입에도 굉장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관세 협상만 해결이 된다면 테슬라에게 닥친 리스크가 상당히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IMF에서 미국 성장률을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5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1.8%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2.7%의 성장률은 1월에 내놓은 전망치인데 불과 3개월 만에 0.9%나 하향을 한 것입니다. 이 원인은 바로 무역 긴장 때문인데요. 이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와 이 투자 위축이 지속되면서 어떤 성장률을 내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에서 1%로 무려 1%나 하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0.9%를 하락했으니까 더 높은 수치입니다. IMF에서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3.3%에서 2.8로 0.5% 하락을 했는데 평균을 깎아먹은 국가들의 경우는 좀 곤란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IMF 세계 전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관세 이슈가 바뀌면 수치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드와치나 점도표처럼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두며 고민을 할 것 같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 프리마켓 이슈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 시장 1에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정규장 개장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주요 종목들 상당히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일어난 조짐 말이죠? 네, 일단 앞에서 김홍현 부장님의 어떤 애드립을 보면서 오늘 시장이 참 좋구나. 네, 눈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마켓맵, 녹색, 그린맵. 그 초록색도 덕에 쨍한 초록색이 눈에 좋습니다. 쨍했습니까? 쨍한 초록색이 상승률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농담으로 시작한다는 거 시장 분위기가 좋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 이사님, 시장에 우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파월 의장과 트럼프와의 갈등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협상의 교착, 장기전 이런 것들을 걱정했었는데 결과부터 말하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두 가지 큰 문제점들은 일단 안도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국에서 입장이 나온 거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점을 중국 쪽에서 조금 전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중 대화 관세 협상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 같아요. 시장이 좀 환호할 만한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양 3대 지수가 2%대 이상 좀 밀리면서 상당히 좋지 못했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또 이제 베센트 장관의 좀 발언을 통해서 약간 인공호흡기를 좀 달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중국과 관련돼서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통화라기보다는 실무진들 간의 어쨌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5월에 지금 정상회담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파월 의장과 관련돼서 지금 법적으로 임기가 내년 5월까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제 불황에 대한 침체에 대한 불안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파월 의장을 좀 상당히 압박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좀 선을 그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연준의 어떤 독립성을 다시 한번 좀 지지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씨가 완벽하게 좀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해임에 대한 계획까지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지켜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로 좀 좁혀서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려보자면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타결이 될 수도 있고요. 베센트 장관은 지금의 고율 관세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건 쉽지 않다. 빠른 시일 안에 낮아질 것이다. 사실 고율 관세 카드도 좀 접을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화답을 했단 말이죠. 이 흐름만 보면 걱정했던 큰 갈등, 이거는 좀 고비를 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팩트 싸움보다는 심리 싸움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그 부활절 휴장까지 낀 그 연휴 사이에 분명히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3주에서 4주 정도 걸릴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 시장 반응은 못 믿겠다. 오히려 파월 의장과의 갈등을 더 부각시키면서 월요일 장세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고요. 근데 여기서 바뀐 변수가 뭐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라 비공식 그 투자자의 행사에서 언급한 부분이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반전한 부분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무래도 이 관세 협상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월가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센트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지금의 100%가 넘는 양쪽의 관세 자체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온건한 로드맵을 얘기했죠. 최대한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서 현실적인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베센트가 얘기하는 대로라면은 이제 그런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본인 등판 느낌으로 맞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전에 주말에 나온 발언과 다르게 시장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한 2.7% 정도 오르고 네. 지금 시간에서는 거의 또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협상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신뢰가 생겼고 뭔가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흐름들은 네. 상당히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분석은 어때요? 트럼프가 사실상 중국을 향해 던졌던 고율 관세 카드를 접은 거 아니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서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 이거 좀 과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윤 이사님? 저는 트럼프는 관세에는 진심인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네. 그 요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에 던진 관세를 뭐 백기투항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온건파라 불리는 좀 베센트 재무장관의 어떤 설득도 분명히 그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좀 시장을 좀 진전시키는 상황에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만 실무 쪽에서 어쨌든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좀 더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요율과 관련돼서 뭐 14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좀 협상에 대한 어떤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쉽게 타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지루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요율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예 없어진다 뭐 이렇게까지는 좀 보기 힘들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크게 눌려왔던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애플을 비롯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존까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관세 리스크가 누그러지면서 크게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그동안 조정받았던 거 좀 탄력적으로 회복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인데 네. 실적 발표 시즌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원래는 두 가지 허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매출액과 EPS가 잘 나왔는지를 보고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했거나 하했거나 판단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가이던스를 봅니다. 가이던스를 보고 이게 상승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이냐 판단하면서 또 주가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은 제3의 변수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변수가 되는데 근데 관세 때문에 두 번째 가이던스도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는 기업의 어떤 실적, 액면, 현재 실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상황이고 미래 상황은 평가하기 어렵다. 왜냐? 누구도 관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에 세계 IMF에서도 경제 성장을 낮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 부분이 좀 확정이 되고 낮아진다면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투자의 결정이라든가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잡히게 되면서 눌렸던 부분, 즉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리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장에서 엔비디아는 5%대, 테슬라는 6%대 오르고 있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애플 다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관세가 완화되면 가장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측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좀 떨어졌던 제가 볼 때는 주가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결국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만큼 숫자로서 비견되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가이던스 자체가 좀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반등하기 위해선 결국 상호관세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가 좀 나오거나 이와 관련돼서 기업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좀 계산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까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큰 우려를 누그러뜨렸던 또 하나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안 할 거야라는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해임 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트럼프인데 해임 의사 없어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불과가 아니라 하루 전이었죠. 하루 전이었구나. 예. 네. 이게 네. 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도 바꾸니까 신뢰가 가진 않지만 어쨌든 가장 큰 갈등 요소를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이게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김호금 위원장님. 트럼프 전략은 흔히 우리가 매드맨 전략이라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건드지 마라. 그런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이제 정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트럼프의 스타일이긴 한데 사실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대한 유화 발언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뭐냐면 현재 관세의 전략 자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지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경기 침체로 가는 것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금융위기로 가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융위기를 만든 즉 관세로 해서 금융위기의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할아버지가도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네. 오게 되면. 근데 이거를 트럼프는 파월핸드 뒤집어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 파월의 사태를 압박하면서 이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관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월에 있는 것이다라고 뒤집어 쓰려고 했는데 시장은 그거를 믿지 않는 거죠. 네. 이거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파월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이 방법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파월 책임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좀 무마하고 시장을 좀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책임에 있어서 멀어지고 오히려 시장 상승에선 공을 자기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에서 파월에 대한 사퇴 압박과 그 이후에 빠른 취소 이런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트럼프가 태도 변화를 보였을까? 김호경 기자 여러 측면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결과론적인 것만 보면 일단은 그 발언 갈등이 빚어지고 나서 미 국채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예전에 상호관세 때리고 나서 전격적으로 90일 이후에 조치를 내린 것도 이제 국 사이의 국채 금리가 확 뛰면서 국채 금리에 발작을 일으키니까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트럼프와의 그 제롬 파월과의 갈등을 보이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또 한 발 물러선 이런 모양새들이 지금 반복된 거. 그리고 이번에도 그럼 국채 금리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더하면 이제 결국 먼저 말씀하셨던 국채 금리.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보다는 이제 금리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의 해임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갑자기 올라온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엑시 전략으로서 지금 파월 해임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국채 금리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물러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급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부분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수를 썼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수를 걷어들이는 계속 이러한 것이 좀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뭐 96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98까지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아직은 뭐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급한 물은 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회장 발언, 그러니까 파월 회장에 대한 이제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는 해임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함께 네. 이제 중국과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 100 위로 올라오는 부분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급한 불은 껐다. 즉 미국의 신뢰도가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그 자체가 미국의 어떤 이 가치 그리고 달러의 가치, 미국채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엑소더스를 막는 부분에서는 멈췄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사실 그런 전개가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 나온 겁니다. 사퇴설 압박이 하루 정도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종의 월가의 경고인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사퇴설 압박을 하면서 파월 회장에 대한 경고도 했고 그리고 차기, 즉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거고 차기를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 파월 회장이 힘을 뺄 수 있는 데는 충분하게 역할을 한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베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득보다 실이 많은 파월 회장의 이제 해임 자체를 진행하지는 않는 거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필요성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준 자체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해임에 대한 철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주장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적절하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페드와치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3.5에서 지금 뭐 4.5까지 계속 지금 확률 자체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 다만 지금 이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해지를 걸어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연준도 인식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5월 FOMC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았나 전 이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 이게 이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연준을 쥐고 흔들 것 같냐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한데 속칭 그림자 의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차기 의장에 대한 인선에 이미 돌입하면서 이 자체가 파월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 상황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이제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차기를 좀 미리 좀 언급을 하고 이제 거론하면서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의장 이상의 어떤 힘을 실리게 하게끔 하는 전략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주명이 밝게 이제 윌러 이사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최근에 있어서 연준에 있어 스탠스를 좀 명확히 밝히고 금리로 인한 관세로 인한 이 물가 인상 효과가 일시적이다라고 발언을 했던 이제 이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기의 어떤 전략을 명확하게 이제 표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윌러 이사의 오늘 이제 연설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에 대한 이슈는 어쨌든 계속 진행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을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 정도 지금 떨어진 걸로 나오게 됐죠. 실적 자체만 보면 테슬라의 본원적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서 테슬라의 지금 1분기 실적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됐다? 거의 펀더멘털인데? 네, 펀더멘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대부분의 항목 자체가 좀 그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어쨌든 주가 자체는 오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다. 물론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특히 뭐 레비뉴라든지 뭐 그로스 마진이라든지 EPS 같은 경우 다 지금 예상치를 하회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1% 지금 역성장하는 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예.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것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입에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그러면 차기 테슬라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로보택시라든지 네. 이것도 시점 좀 미뤄졌죠. 네. 그다음에 저가형 모델 Y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약속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나요? 무조건 머스크의 복귀인가요? 네, 머스크가 이제 5월 정도, 5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다음 달. 네. 약간 그 덧지와의 어떤 거리를 두겠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본업에 복귀를 하면서 특히 일론 머스크가 사실 좀 이런 말을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는 상당히 모멘텀이 많다. 할 것이 많다. 그러니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좀 희망 섞인 걸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ESS라고 하는 좀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쪽에서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모든 모멘텀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래도 성장하는 쪽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복귀는 상당히 투자자들에게는 환영할 일이다. 좀 이렇게 좀 체크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우겸 부장님 오늘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프리장 이후 체크 포인트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연준 의사들 총재 발언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10시 35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러 이사의 연설을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나오는 10시 45분에 미국 4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새벽 3시에는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는 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살펴볼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장 시작 전에 이 버티볼딩스 발표가 있고요. 17시 19시 30분 G 버노바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시에 보잉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장 종료 후 보시게 되면 새벽 5시 10분에 IBM 그리고 서비스나우 같은 실적 발표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은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됐죠.
됐지만 차트를 보면 또 낙폭이 과도한 섹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 나오셨는데요. 강 대표님의 분석을 한번 차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저희가 다 알잖아요. 알고 늘 강조하시는데 너무 확확 바뀌어요. 지금 파월 의장과의 갈등도 뭐 아주 정점을 찍은 것처럼 부딪히는 것 같더니 또 한 발 물러섰고요. 중국과의 협상도 뭐 불협화음, 뭐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또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환호는 하긴 했는데 네, 더 오리무중 큰 방향성에서는 그러게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뭐 계속 바뀌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릴 것 같고 네. 이쪽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헷갈리고 뭐 외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 있는 게 금융시장의 그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게 볼 때는 네.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예. 저항과 지지 사이. 저항과 지지. 예. 저항이라는 거는 이게 주가가 반등을 하려고 할 때 위에서 누르는 힘이거든요. 네. 근데 지지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밑에서 받치는 힘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시장은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 길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야간 선물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전일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이쪽 지지를 받고서 위쪽으로 가려는 반등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모든 뉴스들이 지금 다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부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최근 한 2, 3주의 시장이었던 거에 비해서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오히려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반전되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항보다는 지지가 조금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보면은 나중에도 제가 차트로 그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적으로 봐도 과거에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M7이라고 하는 아주 메가캡들의 밸류에이션이 30배 이상에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20배 중반 어떤 거는 20배 초중반까지도 밀려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싸진 국면이 돼 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지금 저항 쪽보다는 지지를 받고 오히려 반등을 기대하는 국면에 약간 들어서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로 한번 그러면 분석을 해보죠. 요즘에 아주 대비되는 차트들을 딱 비교해서 보면 뭐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달러는 훅 떨어지고 있고요. 그랬는데 어제는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끝점을 보면 또 변화가 있었죠. 어제 차트 변화된 거 하나 보실까요? 그래서 네. 왼편에 있는 게 이제 금 그림이 나올 거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게 US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왼쪽 같이 금이 저렇게 꾸준히 계속 올랐던 이유는 뭔가요? 미국에 대해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국면? 예.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었습니다. 물론 네. 앵화도 이제 그 안전자산의 축에 들어갔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달러화를 못 믿겠으면 금을 사는 이런 국면을 갔던 거예요. 근데 어제 마침내 저 왼쪽에 있는 금의 가격이 조금 밀렸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죠. 어제 마침내 조금 돌아서려고 이제 저 끝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98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99 쪽으로 약간 돌아섰죠. 오늘 그 야간 선물 지금 보면은 이 달러 인덱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면은 금을 지금 그럼 팔아야 되냐, 계속 가져가야 되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보기 힘든 국면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적정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드를 계속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금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할 포인트가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술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또 어제는 또 상당 부분 회복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오늘 기술주들이 상당히 반등폭이 강한 소부장들이 많았어요. 네. 거기서 좀 힌트를 얻으셔도 좋은데 기술주로 볼 때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서 나스닥을 보셔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처참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덩달아서 나스닥도 저렇게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낙폭과대의 가운데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이 좀 반등세가 좀 강할 것 같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저항이 조금 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시면서 야, 미국 장이 뜰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해야 되지? 할 때는 낙폭과대주만큼 매력적인 그런 주식이 없는 현재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대비되는 거 마지막 빅스 우리 공포지수 네. 하고 이제 미장을 뭐 대표하는 S&P로 그렇죠. 가야 되니까. 빅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30 가고 40 갈 때는 너무 공포스러운 때잖아요. 네. 이제 20을 밑으로 뚫고 내려오느냐 그걸 오늘 밤에 좀 보셔야 되는데 20 정도 가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15 정도까지 오면 아주 좋은 국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국면은 이제 뒤로 하면서 점점 안정을 지금 바라보면서 빅스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면은 S&P 500 지수 또한 다시 안정적인 국면으로 위쪽을 바라보면서 조금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차트를 보고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을 내자면 그러니까 낙폭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섹터나 종목들에는 지금 괜찮죠.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네. 결론을 네. 내리시는 근데 거죠. 이제 차트만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회사의 정확한 몸값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이제 선행 PER 같은 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최근에 계속 강세형으로 있던 주식이 있어요.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넷플릭스죠. 네. 넷플릭스가 선행 PR이 40배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올라갔잖아요. 네. 40배 정도 되면은 S&P 500 평균 기준으로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국면에 와 있다. 그러니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저 중간이나 끝으로 가보시면 엔비디아 23배 선행 PER 되겠고요. 저 뒤에 보면은 TSMC라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아주 전 세계적인 회사인데 16배, 네. 16배에 불과하고요. 저평가네요. 그 기준으로 아주 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뭐 8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론 같은 것도 한번 누려보실 그런 찬스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이 좀 조금 반등하는 국면에 있을 때는 낙폭과대만큼 아주 매력적인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TSMC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동일 잣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금방 차트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방 차트 다시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테슬라가 왼쪽에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와 있죠.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100이 넘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99. 근데 이제 오늘 선행으로 보니까 아직도 높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실적도 나쁘게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도치의 일을 갖다가 조금 일을 좀 줄이면서 네, 5월에 복귀하겠다. 하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강세가 다시 반등이 세게 온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럼 차익을 좀 실현하고 오히려 낙폭과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펀더멘털이 한번 줄고 수요가 한번 줄고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손상이 되고 이러면요 사실 이렇게 회복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저히 높은 이런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에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좀 못 따라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 반도체 쪽이나 이쪽 기술주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켠에는 계속 남는 불안함은 트럼프의 좌충우돌하는 행보, 여전히 불확실한 미중 관세 협상, 혹시 계속될지 모르는 연준 흔들기 이런 이제 곳곳의 지뢰밭들이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지뢰밭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계속. 네.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겪으면서 트럼프가 이런 인물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지금 심해졌구나. 네.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거를 할인하고 해서 시장에 지금 다 녹여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트럼프의 발언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점점 톤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중국을 자꾸 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중국 쪽에서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계속적으로 끌어내려고는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145%는 실질적으로 너무 높은 거다. 그렇다고 0%는 안 갈 거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10%나 15%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위로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이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미 전 세계 시장을 몇 번 강타한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상당히 녹아져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두 번 겪어본 트럼프가 아니기에 이 정도의 불확실성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견딜 만한 불확실성이 됐다. 강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미중 협상 진전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의도는 없다 발언 등 전날은 중요 인물들의 여러 발언들이 시장에 깊은 우려를 달래준 하루였는데요. 프리장인 지금은 어떤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대립 속 사업 차질 우려에 최근 주가가 두 자릿수까지 내려왔었던 엔비디아는 미중 협상의 진전 가능성을 언급한 베센트 재무장관과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덕에 세 자릿수 주가를 회복했는데요. 현재도 5%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마존 같은 경우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전날과 시간 외 거래에서 최대 6% 넘게 반등을 했는데요. 그 흐름을 프리마켓은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보복의 일환으로 항공기 거절 사례가 나오며 주가가 낙폭을 키웠던 보잉은 전날 중요 인물들의 발언 속에서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다시 상승할 여력을 되찾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던 소매 기업들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매 기업 중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월마트 역시 주가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필수 소비재 섹터 대장주 코스트코 역시 긍정적인 주가 흐름에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날 쉐보론의 CEO가 직접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요 인물들의 미중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까지 나오며 유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쉐보론의 주가가 반등했고 지금도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섹터 대장주 엑슨모빌의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컨퍼런스 콜에 나와 향후 도지부가 아닌 테슬라에 더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실적 자체가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꽤나 심각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호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에퀴닉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과 다수의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했죠. 여기에 바로 어제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 확장을 중단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움직임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부터 향후 주가 추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500달러까지 도달했던 금 가격이 오늘은 다시 3,300달러 선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급격히 두드러졌던 금 수요 급등과 사재기 현상으로 대표적인 금채굴 기업인 뉴몬트는 주가 이외에도 다양한 수혜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오늘 장 마감 후에 뉴몬트가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그 결과를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부터 베센트 재무장관, 백악관 대변인까지 다양한 발언으로 시장의 우려를 달래주면서 최근에 급격했던 투매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오늘 프리마켓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